어험, 에헤이, 거기 졸고 있는 총각, 눈 좀 크게 뜨고 나 좀 봐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맛깔나는 이야기만 쏙쏙 뽑아오는 호랑이 영감님이 왔네 그려. 오늘 내가 가져온 이야기는 말이여,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 자네들 시장 가서 수박 고를 때 겉이 맨질맨질한 놈만 찾지? 근데 겉이 좀 투박하고 호박같이 생겼어도 쩍 가르면 속이 꿀맛인 놈이 있단 말이지. 오늘 이야기 주인공이 딱 그래. 태어날 때는 아주 징그럽고 미끌미끌하고 혀를 날름거리는 구렁이로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천하제일가는 꽃미남의 능력남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복덩어리를 걷어찬 사람도 있고 꽉 잡은 사람도 있어. 자, 과연 누가 복을 잡고 누가 쪽박을 찾는지 지금부터 호랑이 영감이랑 같이 옛날 이야기 속으로 쑥 들어가 보자고. 그럼 준비됐는가?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꼬부랑 할머니가 혼자 살았어. 이 할머니 평생 소원이 뭐냐? 바로 자식 하나 보는 거요. 그래서 날마다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게 일과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 할매요. 제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 날 덜컥 태기가 있네.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췄지.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애가 나오는데 응애 하는 소리 대신에 스르르 하는 소리가 나네. 보니까 아이고 맙소사, 사람이 아니라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 기겁을 하고 자빠졌지. 하지만 어쩌겠어.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새끼인데 할머니는 징그럽지만 꾹 참고 그 구렁이를 금지옥엽으로 키웠어. 이 구렁이 아들이 밥을 어찌나 잘 먹는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이는 거요. 어머니. 오냐, 내 새끼. 왜 그러냐? 건너마을 김진사 댁 셋째 딸내미 있죠? 장가 들고 싶으니 가서 청혼 좀 넣어주세요. 할머니가 기가 막혀 안 막혀? 야, 이 녀석아. 네 꼴을 좀 봐라. 뱀이 사람한테 장가를 간다니. 메타자가 안 맞으면 다행이지. 하고 말렸지만 이 구렁이 아들놈이 고집이 황소고집이여. 밥도 안 먹고 드러누워서 시위를 하니 할머니가 어쩔 수 있나. 눈물을 머금고 김진사 댁을 찾아갔지. 김진사는 벌쩍 뛰었지. 뭐요? 댁내 구렁이 아들한테 내 금쪽 같은 딸을 달라고? 당장 나가시오. 근데 그날 밤부터 난리가 났어. 집채만한 구렁이가 김진산의 담장을 칭칭 휘감고는 혀를 날름거리며 무력 시위를 하는 거요. 내 각시를 내놓아라. 김진사 가족들은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었지. 결국 김진사가 딸 셋을 다 불렀어. 얘들아, 큰일 났다. 누가 저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겠느냐? 첫째 딸이 벌쩍 뛰어. 아이고 아버지, 차라리 죽으라면 죽지. 징그러워서 난 못 가요. 둘째 딸도 질색을 해. 으악, 뱀이랑 사느니 평생 혼자 살래요. 그때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셋째 딸이 조용히 나서는 거요. 아버지, 저 때문에 집안에 화가 미치면 안 되죠. 집안이 편안해진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이 셋째가 바로 복덩이였던 거요.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어.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왔는데 신랑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기어서 오니 다들 수군거리지. 아이고, 저 예쁜 색시가 뱀한테 팔려가네 그려. 밤이 깊고 신방에 셋째 딸이 오들오들 떨며 앉아 있었어.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구렁이 신랑이 들어와. 부인, 많이 무섭소? 네, 조금 무섭습니다, 서방님. 겁먹지 마시오. 저기 부엌에 가서 밀가루 한 마를 가져다가 바닥에 쫙 깔아주시오. 셋째 딸이 시키는 대로 밀가루를 방바닥에 하얗게 깔았어.
그러자 구렁이가 그 위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해. 그러더니 껍질이 찍하고 벗겨지면서 허물을 훌러덩 벗고 사람이 튀어나오네. 근데 그 모습이 어우야, 천하에 둘도 없는 훤칠한 꽃미남 선비님이 서 있는 거요.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나는 원래 하늘 사람인데 죄를 지어 잠시 구렁이 탈을 썼던 것이오. 셋째 딸은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지. 하지만 남편이 신신당부를 해. 부인, 나는 아직 저주가 덜 풀려서 낮에는 구렁이로 있어야 하고 밤에만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이 허물을 절대 누구에게 들키면 안 돼요. 그렇게 둘이 깨가 쏟아지게 사는데 배 아픈 사람들이 꼭 있잖아. 바로 언니들이요. 어느 날 남편이 잠시 출타한 사이에 언니들이 놀러를 왔어. 얘, 너 징그러워서 어떻게 사니? 하고 비꼬러 왔는데 동생 얼굴이 뽀얗게 빈 게 수상하거든. 언니들이 집안을 뒤지다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구렁이 허물을 딱 발견했네. 어머, 이게 뭐니? 징그러워라. 얘는 이걸 왜 끼고 살아? 태워버리자. 언니들이 말릴 새도 없이 허물을 아궁이 불 속에 휙 던져버렸어. 활활 타오르는 허물을 보고 셋째 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지.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탄식을 해. 아이고, 탄내가 나는구나. 내 허물을 태웠어? 언니들이 그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허물을 태웠으니 나는 이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 화가 내 몸에 미칠 것이오. 나를 찾으려거든 저 멀리 서쪽 나라로 오시오. 집신 10켤레가 달아야 닿을 곳이오. 그러고는 연기처럼 슉 하고 사라져버렸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셋째 딸은 넋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 내 서방님은 내가 찾는다. 셋째 딸은 보찜 하나 메고 무명천으로 감싼 집신을 신고 길을 떠났지. 가는 길이 오죽 험해. 가시밭길을 지나고 험한 산을 넘고 신발이 다 해져서 발바닥에 피가 나도 멈추질 않았어. 한참을 가다 보니 웬 까마귀 떼가 모여 있어. 셋째 딸은 너무 힘들어서 까마귀한테 말을 걸었지. 까마귀야. 서쪽 나라 가는 길을 아니? 내 밥을 나눠줄 테니 길 좀 알려주렴. 까마귀가 알려준 방향으로 서쪽 나라를 향해 걸었지. 그렇게 몇 달을 걸어 어느 냇가에 도착했는데 한 꼬부랑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네. 근데 이 할머니 빨래하는 게 기가 막혀. 검은 빨래는 하얗게, 흰 빨래는 검게 빨고 있는 거요. 이건 보통 고행이 아니란 소리지. 할머니, 서쪽 나라가 얼마나 더 남았나요? 이 빨래 다 해주고 내 등 좀 밀어주면 알려주지. 셋째 딸은 군소리 없이 그 많은 빨래를 다 해주고 할머니 등도 시원하게 밀어드렸어.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영험한 존재였던 게지. 고생 많았다. 저 고개만 넘으면 서쪽 나라다. 내 서방이 오늘 새 장가를 든다 하니 서둘러라. 네? 세장가요? 셋째 딸은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넘어 서쪽 나라로 뛰어갔어. 서쪽 나라 어느 큰 기와집 앞이 시끌벅적해 진짜로 혼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요. 남편은 셋째 딸이 죽은 줄 알고 서쪽 나라 사람들 성화에 못 이겨 다른 여자랑 혼례를 올리기 직전이었지. 셋째 딸은 거짓골을 하고 잔치집 마당으로 들어갔어. 사람들이 에이 거지가 왔네 하며 쫓아내려는데 셋째 딸이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남편이 앉은 쪽으로 슬쩍 보냈어. 그건 바로 둘이 정표로 나눴던 물건이었지. 남편이 그걸 딱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이것은... 남편이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나오더니 셋째 딸을 와락 끌어안았어. 부인, 여기까지 어찌 온 게요? 기어이 나를 찾아왔구려.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지.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어.
이 사람이 내 진짜 부인이요. 온갖 고생을 이겨내고 나를 찾아온 내 반쪽이란 말이오. 결국 새 장가는 취소되고 남편의 저주도 그 정성 덕분에 완전히 풀려버렸어. 두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금이 환영했지. 아주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그 심술궂은 언니들은 어떻게 됐냐고? 동생이 꽃미남 서방님이랑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걸 보고는 배가 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웠다네 그려. 거봐,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 자기 손해라니까. 자, 오늘 구렁이 신랑 이야기 어땠나? 셋째 딸이 징그러운 구렁이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았다면 그런 복을 받았겠어? 그리고 그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으니까 다시 만난 거지. 요즘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팍팍해도 말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득하니 마음을 줘야 진짜 보물을 얻는 법이요. 호랑이 영감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다들 집에 가서 서방님 마누라님 얼굴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게. 혹시 알아? 허물 벗고 선녀나 선남이 튀어나올지? 자, 나는 이만 물러감세. 오늘 밤도 따뜻하게들 주무시게. 어흥!